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당장님 수업을 더 많이 듣게 되었고 강한 여자였군요. 더 다음 스텝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선 된 것 같고요. 네, 제니님. 집 너무 잘 봤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바뀌어가지고 놀랬어요, 사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힘들고 페인트만 몇 주 동안 하고 이랬는데 이거 결심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회사 다닐 때는 그때도 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이와의 시간도 조금 적기도 했고 막연히 저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찾아도 보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던 중에 부동산 쪽을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당자님의 무료 특강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료 특강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계부 챌린지도 수업을 듣게 됐고 거기서 이제 목표를 쓰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출을 통제를 하고 수입은 이제 늘려라라는 부분 좀 강조를 하시면서 부업 같은 경우도 해서 늘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목표에다가 외도우미는 이제 창업하겠다, 뭐 몇 개를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게 창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 네, 훌륭하네요. 그러면 지금은 직장 안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회사 몇 년 다니셨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퇴사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한 14년 정도 했고요. 한 곳에서 14년 동안? 네, 큰 특별한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작년에 좀 제가 몸도 많이 안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병가도 좀 쓰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안 좋아하셨을까요? 작년에 갑상선 암을 발견했었고 수술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외도민 창업까지 하고 회사를 그만두시니까 갑자기 그냥 그만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도 순간순간 이제 고비는 있었어요. 애기 어리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심을 하기까지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이런 부분 진행하는 것도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겨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은 다 회복이 되신 거죠? 수술한 거는 그래도 회복됐습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항상 회사 다니거나 한 가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제니처럼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 의도와 다르게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을 못 다닐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도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위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부업이나 창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본인에게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니님도 몸도 아프고 회사도 14년이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때 위기로 느껴지시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방향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진짜 여기저기 이제 기웃도 많이 거리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여자였군요. 여리여리한데 알고 보니까 강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걸 다 전체 페인트를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여자였습니다. 당근 여기는 전체 다 세팅하는데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근데 말씀하시면 좀 혼날 수가 있어가지고 왜요? 수업 중에도 그렇고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 네, 이만큼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라 막 하셨는데 맞아, 300만 원. 네. 얼마로 세팅하셨나요? 좀 많이 넘어가요. 얼마나 넘었나요? 5, 600 정도 들었어요. 500에서 600만 원 세팅하셨구나. 근데 너무너무 낡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갔고. 근데 어디에다 제일 많이 썼어요, 돈을? 아마 화장실이었던 것 같고요. 화장실 페인팅밖에 없잖아요. 바닥 덧방이랑 도기류를 다 교체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이 들어갔었고 예상의 지출은 싱크대? 네, 싱크대 벽면 이게 생각보다 타일이 생각보다? 비싸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타일은 한 어느 정도예요, 금액대는? 이게 저희가 다 붙이고 나니까 한 3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싱크대 전체를 교체하고 벽 전체와 몰딩을 다 색칠하고 화장실에 도기와 덧방을 했는데 500에서 600이면 엄청 잘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회수가 되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한 3개월? 3개월 안에 들어갔던 500에서 600만 원이 다 회수가 되셨다. 계산해보면 월 순수익이 한 200 정도 남는다는 건데 맞나요? 네,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월 200 넘게 수익이 나오는데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랑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 때랑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시간적인 부분이 제일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제가 운영을 하면서도 응대라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외하면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제가 뭐 다른 걸 하더라도 게스트분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다 수익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거의 제가 듣기로는 90% 이상 찬다고 들었는데 주로 여기를 방문하는 게스트들은 어떤 게스트들이 많으시던가요? 저는 외국인을 받고 있고요. 오. 네,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이 오세요. 기억 남는 게스트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호주 게스트분이었는데 실제로 호주에서 초콜릿 같은 거 사다 주셔가지고 손 글씨를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그 후기처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제가 들어갔을 때 되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언덕을 2번 넘고 계단을 건너가지고 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캐리어 끌고 호주분이 잘 찾아오시던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찾는 부분이나 주소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런 혼선이 좀 있었는데 제가 뭐 한두 번 이제 겪고 나서는 안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오는 길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지 그 루트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오시는 그 교통편에 따라서 전달을 미리 해놔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찾으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는 그런 컴플레인은 없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외도민 창업반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가 너무 멀고 여기서도 안 좋고 여기를 가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 처음에 이제 매물을 보러 왔을 때 여기를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만 정확히 하고 올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쪽 길도 어떻고 저쪽 길은 어떻고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이라든지 누구랑 온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실 때 저희 숙소는 약간 지대가 높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찾아오시고 그렇게 오신 분들은 또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 살짝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전거를 들고 온 게스트도 있었다고. 여기 근처에 이런 잔잔택로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예 그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열정적인 게스트들이 여긴 많나 봐요. 근데 제가 제니님 여기 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다 하나하나 제니님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다 수리를 하고 새롭게 바꿨잖아요. 네. 여기서 꼭 바꾼 것 중에 이 아이템은 생각보다 하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 가격 대비 만족스럽다 하는 거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딱 하나 하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추천드리고 두 가지? 첫 번째는 싱크대 시트지가 싱크대 시트지. 재료비가 좀 굉장히 저렴한 대신에 효과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바꾸는데 이거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조금 힘들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팁일 수도 있는데 그 시트지 자체를 고르실 때 도톰한 시트지들이 있어요. 너무 얇으면은 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어렵고 두툼한 거를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조금 작업이 수월하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두 명이서 같이 하시는 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시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제가 보니까 시트지 붙이신 게 전문가인데 예전에도 원래 이쪽 일을 하셨던 건 아닌가요? 저는 고치고 수리하고 바꾸고 이런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남의 집에다 이렇게 다 모든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진짜 다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것도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꼭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교체하는 거 말고 적은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한 번씩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또 이 숙소에서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조명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조명도 사람을 부르시게 되면은 교체하는데 많이 비용 드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선 조명 가게에서 이제 고가지만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곳을 발견해가지고 그때 저렴하게 여러 개 구입해서 교체를 했었습니다. 거의 인테리어 전문가 같은 느낌인데 진짜 이게 처음인 거 맞으시죠? 네. 대단합니다. 당근. 저 또 궁금한 게 여기가 사실 그렇게 지하철에서 가까운 것도 아닌데 90% 이상 예약률을 유지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국을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으세요.
특히나 초반에 후기가 없는 숙소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문의를 주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문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더 많이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찌레한 칫솔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했을 때 저희 숙소는 없습니다라고 끝나는 건 아니고 없지만 가까운 편의점이 몇 분 거리에 있고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숙소가 몇 층이냐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주변에 여기랑 여기랑 가기가 가까우시고 막 이렇게 좀 어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친절한 응대네. 왜냐면 한국 사람은 대부분 되게 샤이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칫솔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있나요? 없지만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외국인분들 입장에서 다른 한국인 호스트들은 답을 되게 짧게 하거나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지 않는데 아, 여기 되게 친절하다. 그래서 여기 숙소가 선택을 받는군요.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저는 칫솔 있나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네. 그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좀 내가 생각해도 민망하다 이런 웃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있지만 또는 없지만 아니요?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해놨던 게 원하는 대답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면 저도 여기 숙소를 예약할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근데 역시 이름이 영어 제니다 보니 영어를 잘하니까 이런 설명을 다 영어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파파고라든지 뭐 GPT라든지 그쵸. 굉장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치는 것보다도 그걸 정리해가지고 번역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영어나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라 언어로 보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배울 만한 꿀팁이 하나 더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당자님이 말씀해주신 꿀팁인데요. 가격을 임박해가지고 숙소가 차지 않았을 경우에 단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예약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금액을 조절하는 거. 네. 그래서 예약률을 당연히 높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임박한 경우에는 단박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후기도 또 쌓을 수도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격을 못 이긴다. 네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가격 조정하시고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제니도 꿀팁처럼 알려주셨지만 한 2주 정도는 예약을 채워놓은 상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오늘 당장 예약이 안 들었네? 가격 내리자. 이러면은 또 예약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늘로부터 2주 뒤가 예약이 아직 안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채워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씩 내리시고 조절하시면 예약이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당근. 그럼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외도민 창업하고 시간 여유롭게 시간 부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바뀐 건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 부분도 조금 생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님 수업을 더 많이 듣게 되었고 더 다음 스텝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선 된 것 같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재밌기도 하거든요. 게스트분 응대하는 것도 재밌고 외국인분들 처음 한국 오신다고 설렐 때 저도 좀 설레는 부분도 있고 설레요 이렇게 오나요 메시지가? 기대된다고 와요. 진짜. 네, 저 한국이 이제 처음 방문인데 기대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숙소로 저희 숙소를 선택해 준 것도 이제 고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즐거움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추후에는 제 건물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목표도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추천하시나요? 매우 추천합니다.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싶으실 때 두렵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개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라도 빠르게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이걸 하게끔 해주신 분이 당자님이시고 원하시면은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협박 안 했는데 약간 제가 협박한 것처럼 난 절대 협박한 적이 없어. 나 그냥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오픈하고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외국 사람한테만 잘 오픈하시고 저한테는 오픈 안 하시나 봐요. 아니 그냥 지금 오픈을 굉장히 지금 한 건데 왜냐면 제 주변에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혹시 남편은 아실까요? 이거 하시고 계시는 거? 남편은 남편과 제니님만 알고 있다거든요.
맞습니다. 네. 많이 뭐 알고 있지는 않아서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 이제 알아요.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이게 쉽지 않고 배우자분이 반대하셔서 배우자분 몰래 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얘기하면 결국 좋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혼자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픈하셔가지고 같이 공간도 공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썩은 공간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바꾼 모습까지 보여주시니까 희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니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 계단 아까 오는데 기어 올라왔거든요. 힘들지만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창업 잘 하신 거 성공적으로 꼭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 건물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모텔까지 꼭 창업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